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32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범 왕 리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완전히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컨텐츠를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본 컨텐츠는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구독에 또 구매에 있어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32. 국내에 한 명뿐인 외국인 사형수 왕 리웨이. 예전에 소개했던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우유안춘이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국내의 유일한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외국인은 왕 리웨이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 리웨이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우리나라 유일의 외국인 사형수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검거된 왕 리웨이의 사진 KBS 뉴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1999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왕 리웨이는 목포의 한 방직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말이 서툴러서 공장 직원들과의 갈등이 좀 잦았고요. 또 일이 힘들어 라고 하면서 무단 이탈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어버리죠. 일하기로 왔던 공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당연히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던 안산의 공단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겠죠. 왕 리웨이는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고가 점점 심해지니까 마침내 범죄를 결심하게 되었죠. 2004년 4월 28일 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남모 씨 24세 여성이 안산시 선부동 주공아파트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 왕 리웨이의 범죄에 희생을 당합니다. 왕 리웨이는 돌을 주어서 그녀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했고 정면에서도 얼굴도 이 돌로 가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모 씨는 두피가 파열되었고요. 두개골이 또 파열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왕 리웨이는 거기에서 범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피해자에게서 현금 3만 원을 빼앗았고요. 그녀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합니다. 지가 머리를 때려서 깨부신 여자를 데리고 성추행을 한다는 게 정상이 아니죠. 분명. 문제는 그가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얘기를 할 때 이영학도 그랬다고 했죠. 이 왕 리웨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상대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면서 성적 만족감을 느꼈는데요. 남모 씨에게는 음부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으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한 겁니다. 결국 남모 씨는 사망하게 되었고요. 현장에는 피 묻은 돌멩이만이 굴려다녔고 목격자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근처를 탐문수색하면서 동일 범죄의 전과자, 또 성범죄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달가량이 지난 6월 19일 새벽 첫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안산시 원곡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서모 씨 41세 여성이 다시 왕 리웨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번에는 왕리에이가 자신이 준비해온 쇠망치로 그녀를 2차례나 가격을 했고요. 그녀가 쓰러지자 왕리웨이는 근처 슈퍼마켓의 화장실로 이 여성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쇠망치를 휘둘러서 완벽하게 이 여성을 제압한 왕리웨이는 다시 현금 4만원, 금목걸이 이런 것들을 챙긴 뒤에 옷을 벗기고 1차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나뭇가지를 음부에 찔러 넣는 가학적인 성추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요. 그러자 왕리에이는 그대로 도주를 한 거죠.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된 서모 씨는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과다출혈과 쇼크가 겹쳐서 사건 발생 5일 만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이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1차 사건과 또 퍽치기 강도짓을 하면서 가학적인 성학대도 실행했다라는 점 등의 유사성을 통해서 연쇄 살인 사건으로 사건을 집중해서 파악하기로 한 경찰들은 곧 범인의 범죄 행위가 이 2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2건의 범행 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강도살인 미수 사건이 7건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사건 발생 지역을 보시면 MBC 뉴스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 원곡 이동 안에서 다 벌어졌어요. 반경 2km 안에서. 경찰들은 다시 주변을 탐문하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런 경찰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약 일주일 뒤인 6월 25일 새벽 왕리웨이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안산시 신길동에서 귀가 중이던 김모씨 34세 여성이 노상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왕리웨이에게 공격을 당한 거죠. 마찬가지로 돌덩이로 김모씨를 내려쳤고요. 현금 2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3장을 빼앗은 뒤 똑같이 가학적인 성추행을 하고 왕리웨이는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고 직후 행인에 의해서 발견된 김모씨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다만 워낙 순식간에 당한 일이다 보니까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름한 옷차림에 키가 좀 작은 20대 남자라는 정도만을 기억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김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1시간 전에도 왕리웨이가 안산시 와동의 한 상가에서 화장실에 가던 30대 여성을 뒤따라가서 쇠망치로 공격을 하려 했지만 이것을 눈치챈 여성이 거세게 저항을 한 데다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쇠망치를 제대로 휘두를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범행을 포기하고 왕리웨이가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왕리웨이는 못다 이룬 범죄에 대한 욕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길거리에서 김모 씨를 공격해서 사망하게 만든 것이죠. 범죄에 대한 욕구가 그처럼 아주 강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차 사건 이후에도 경찰은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모양인지 이번에는 공개 수사로 사건을 전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용의자도 제대로 추리지 못한 상태였고요. 안산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일대의 아파트에서는 비상반상회가 열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혼자 외출하지 말라라는 안내 방송까지 내보냈어요. 범죄자 하나로 인해서 이 안산이라는 도시 하나가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왕리웨이가 똑똑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3차 사건에서 강탈했던 10만원짜리 수표를 슈퍼마켓에서 사용을 한 거죠. 당연히 이 수표는 은행에 입금이 되었고요. 도난 수표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역추적을 통해서 슈퍼마켓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서툰
중국계 외국인이 사용한 수표다라는 진술도 받아내게 되죠. 이 진술들을 바탕으로 경찰들은 슈퍼마켓 인근에 거주 중이던 당시 24살의 왕리웨이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됐고 2000년 7월 10일 밤 9시경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왕리웨이는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자신의 범죄를 시인을 했고요. 수표를 사용하면 발각될 위험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쩍 경찰들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범행을 하지 못해서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표를 사용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자, 진술 중인 왕 리웨이의 모습 MBC 뉴스에서 가져왔어요. 자, 범행 동기는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이 끔찍한 범죄로 강탈했던 돈은 모두 합쳐도 100만 원이 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요. 그야말로 푼돈 때문에 2명을 죽이고 8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겁니다. 2000년 12월 8일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왕리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왕리웨이는 자신은 중국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뒤로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합니다. 아니, 지가 중국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뒤로 가끔 제정신을 잃는 것과 길 가던 여성을 돌이나 망치로 내리치고 거기다가 성추행까지 하고 죽여놓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로 끝까지 뻔뻔하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참에도 반성도 없었다라는 거죠. 2001년 6월 12일 고등법원 역시 이런 왕리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사형을 유지했고요. 왕리웨이는 다시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14일 대법원에서조차 사형이 확정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법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유순하기 때문에 중국인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닌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중국과 비슷하게 작은 범죄도 강하게 처벌을 해요. 그리고 중국인 범죄자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죠. 단순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온 범죄자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쩌면 아직도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국가들을 깔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세상의 중심인 나라, 대국, 아시아의 군주 등으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그런 나라에서, 물론 딱히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어쨌든 그런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오만이 세계 각국으로 중국인 범죄자들을 퍼뜨리는 지금의 중국을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왕리웨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국인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점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 등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